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효심으로 살았던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탐욕의 그림자,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반전을 담은 사연입니다. 지훈 씨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큰 키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고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지훈 씨를 키웠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란 지훈 씨는 누구보다 효심이 깊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작년 가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래된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죠. 임종 전날 밤 어머니는 지훈 씨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우리 집만은 절대로 팔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다. 꼭 기억해라, 지훈아. 이 집에는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단다. 알겠니?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마당이 넓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옥이었죠. 어머니는 그 집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마당에 직접 심으신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있었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훈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머니의 방에서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온갖 설계도와 아이디어, 스케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로 물 절약 장치, 자동 급수 시스템, 친환경 난방 구조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죠. 지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만 배우던 기계공학 용어들이 어머니의 노트에 정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하셨을까? 그런데 이 아이디어들이 왜 이렇게 정교하지? 지훈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트들을 한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훈 씨가 문을 열어보니 이모, 고모, 삼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죠. 지훈아, 우리 좀 들어가자. 큰이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큰이모는 어머니의 언니로 65살의 당당한 분이셨죠. 옆에는 작은 이모와 고모, 그리고 삼촌까지 모두 4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 때나 볼 수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일제히 찾아오다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지훈 씨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친척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큰이모가 손을 내저었어요. 차는 됐고 우리가 온 이유부터 얘기하자. 큰이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작은 이모도 마찬가지였죠. 장례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훈아,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이요? 이 집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원래 이 집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장만한 거라고 하셨어. 지훈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한테는 말 안 하셨나 보구나.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나 봐.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20년 전에 내 어머니가 이 집 살 때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훈아. 그때 내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돈 1,000만 원이나 보태줬다. 내 고모도 500만 원 주셨고 이모들도 각각 몇백만 원씩 도움을 주셨어. 그런데 지훈 씨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사실 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혼자서 몇 년간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오히려 혼자서 어렵게 집을 장만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큰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내 어머니는 자존심이 센 분이었어. 우리가 도움 준 걸 너한테 말하기 싫어하셨을 거야. 아들 앞에서 자신이 능력 없어 보이기 싫어하셨겠지.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고. 작은 이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다 들었어. 내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훈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정반대되는 얘기였거든요. 어머니는 분명히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친척들은 나누어 가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어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에 친척들을 부르신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훈 씨와 단둘이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잠깐만요. 어머니가 저한테는 분명히 이 집을 절대로 팔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삼촌이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팔지 말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가족끼리 나누라는 뜻이었어. 내 어머니가 그렇게 설명하셨거든. 지훈 씨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지만 친척들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고모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너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다 가족인데 말이야. 다만 내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고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연극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말야, 우리한테도 각각 사정이 있어. 내 큰이모는 요즘 당뇨병이 심해져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하고 계시고, 작은 이모는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을 져서 걱정이 태산이야. 나도 남편 수술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삼촌도 마치 연습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치킨집 임대료도 밀리고 딸 시집 보낼 돈도 없어서 고민이 많거든. 그런데 내 어머니가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 아니겠어? 지훈 씨는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큰이모가 지훈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내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너를 내쫓자는 게 아니야.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면 너도 내 몫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작은 이모도 마치 미리 준비한 말처럼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훈아.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살기도 외로울 텐데
차라리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 요즘 이런 단독주택은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지훈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유언이 걸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척들의 어려운 사정이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정말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지훈 씨가 이렇게 말하자 친척들은 잠깐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삼촌이 시계를 보며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사실은 말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미 부동산에서 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네, 벌써요? 큰 이모가 당연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봤어.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이야. 다행히 현금으로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고모가 마치 변명하듯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하게 사고 싶어 해서 말이야. 다음 주까지 결정해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둘러 온 거야. 지훈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을 팔자는 얘기가 나오다니요. 그것도 이미 부동산에 알아봤다는 것까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나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부동산까지 알아보셨다니. 작은 이모가 조금 당황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우리도 마음이 급한 게 아니야. 하지만 각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내 어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 삼촌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셨는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야. 지훈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친척들의 말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모두들 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가서 유품들을 다시 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계속 되새겨 봤습니다. 이 집에는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단다.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쯤 찍은 사진으로 보였는데 어머니와 지훈 씨가 이 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집은 엄마와 너의 꿈이 담긴 곳이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보금자리로 남아있길.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집의 진짜 비밀을 발견하기를. 지훈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짜 비밀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척들의 어려운 사정도 무시할 수 없었죠. 이튿날 아침 다시 찾아온 친척들은 더욱 급박한 표정이었습니다. 큰 이모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와서 재빨리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밤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일단 집 명의를 우리 공동 명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천천히 처분하는 거야. 공동 명의요? 응. 그럼 내 목도 보장되고 우리 목도 확실해지니까. 어째? 이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야. 삼촌이 서류를 성급하게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야. 집을 5등분해서 너 한 목, 우리 각자 한 몫씩 하는 거야. 공평하잖아. 이렇게 해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지훈 씨는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친척들이 모두 그러자고 하니까 거부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거든요. 고모가 억지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너를 속이려는 게 아니야. 다 가족인데 말이야.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작은 이모도 조급하게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집을 팔 때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거든. 지금은 내 명의로만 돼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지훈 씨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친척들과 나누라고 하셨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친척들은 서로 안도의 표정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큰일을 성사시킨 것처럼 말이에요. 삼촌이 재빨리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 좀 해줄래? 인감도 찍어야 하는데 가져왔지? 지훈 씨는 서류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마치자마자 친척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말이죠. 큰이모가 서류를 재빨리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이제 절차는 끝났네. 그런데 이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집을 팔고 돈을 나누는 일 말이에요. 친척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큰이모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이 집은 우리 공동 소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면 돼. 네. 그런데 제 의견도. 삼촌이 냉정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다수결로 하는 거야. 우리가 4명이고 너는 1명이니까. 지훈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친척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모가 서류를 차갑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미안한데 이 집에서 이제 나가줘야겠어. 네, 나가요? 갑자기요? 응, 우리가 집을 정리해야 하거든. 부동산 중개사도 와야 하고 손볼 곳도 있고. 작은 이모가 무표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우리 공동 소유니까 내가 여기서 살 권리는 없어. 지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방금까지만 해도 가족이라며 다정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다니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이모가 완전히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 하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이 집을 삼촌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어머니가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집을 형제들과 나누라고. 내가 혼자 차지할 집이 아니라고. 고모도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어머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야. 팔지 말라는 건 남에게 팔지 말고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뜻이었어. 지훈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나가야 해요? 제가 어디 갈 곳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작은 이모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냐.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도 각자 사정이 어려운데 너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큰 이모가 시계를 보며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줘. 내일부터 부동산 사람들이 와야 하거든. 지훈 씨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과 자신의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왔죠. 그런데 집을 나오면서 뒤에서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정말 순진하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조금만 감정적으로 압박하니까 금방 서명하던 걸.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됐네. 생각보다 쉬웠어. 지훈 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의 유언도 어겼고 소중한 집도 잃었고 친척들에게 배신당했죠. 지훈 씨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직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인해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는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단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친척들은 그토록 집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며칠 후 지훈 씨는 용기를 내어 집에 다시 가봤습니다. 혹시 친척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부동산 광고지가 붙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집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상태가 꽤 좋네요. 언제부터 살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사가 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유주분들이 정말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훈 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집이 이렇게 쉽게 팔려나가다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이모가 부동산 중개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개사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지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모든 일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방은 좁았지만 어머니의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노트들을 다시 펼쳐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설계도들이 단순한 아이디어, 스케치가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실용적인 발명품 설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아이디어들이 지훈 씨의 전공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 급수 시스템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니 센서를 이용해서 식물의 수분 상태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물을 주는 장치의 설계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죠. 지훈이가 중학교 때부터 식물 기르기를 좋아했는데 물 주는 것을 자주 깜빡했다. 엄마, 식물이 목마르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지훈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 말을 기억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두셨다니요. 그것도 10년이 넘은 이야기를 말이에요. 다른 페이지들도 살펴보니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친환경 난방 구조는 지훈 씨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던 말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고, 물 절약 장치는 지훈 씨가 대학교 때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에서 착안된 것이었죠. 지훈 씨는 어머니의 사랑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말과 관심사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훈 씨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설계도들을 보니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어 했던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아이디어들이 현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과 매우 유사했다는 점이었죠. 마치 어머니가 미래를 내다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을까? 지훈 씨는 노트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어머니의 긴 편지를 발견했어요. 지훈아,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걸 좋아하는 걸 봤다. 내가 레고 블록으로 이상한 기계를 만들고 고장난 라디오를 분해해서 고치려고 했던 모습들을 다 기억한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엄마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다. 밤마다 시장에서 돌아와서 내가 잠든 후에 이런 것들을 끄적거렸단다. 엄마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언젠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라고 믿는다. 이 노트에 적은 건 엄마가 평생에 걸쳐 생각해 본 것들인데 혹시 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적어뒀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훈아. 그리고 이 집을 절대로 팔지 마라. 여기에 엄마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다. 지훈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이 노트들을 만드셨다니요. 그런데 자신은 그 소중한 뜻도 모르고 집을 팔아버렸죠. 더욱 가슴 아픈 건 어머니가 밤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적어두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보자는 것이었어요. 비록 집은 잃었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이 노트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가 이 집에는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모텔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와 주말마다 어머니의 노트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건 자동 급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지훈 씨가 가진 기술 지식을 더해서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를 만들어 봤죠. 몇 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한 센서와 펌프, 타이머를 조합한 장치였는데 생각보다 잘 작동했어요. 식물이 심어진 화분에 설치해 보니 정말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물을 공급해 주더라고요. 지훈 씨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실현된 것이었거든요. 지훈 씨는 용기를 내어 이 장치를 SNS에 올려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이디어로 만든 자동 급수 장치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린 것이죠.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 사람들은 직접 사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집 베란다 정원에 딱 필요한 거였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꼭 사고 싶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발명품이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훈 씨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정말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 중에 창업 경험이 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네. 요즘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한번 제대로 사업화해 볼 생각 없어? 선배의 말에 지훈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기술자지 사업가가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배우면 되는 거고. 요즘에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방법도 있어서 초기 자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이야기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의 도움으로 지훈 씨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올려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든 스마트 급수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펀딩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제품 개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노트의 일부도 공개했고, 지훈 씨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친척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적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펀딩 시작 첫 주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고, 한 달 후에는 목표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모였죠. 그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효심으로 만든 발명품이 화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의 제품. 친척들에게 배신당한 아들, 어머니의 유산으로 재기.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훈 씨의 제품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나타났어요. 몇 달 후 지훈 씨는 정식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다른 아이디어들도 하나씩 제품화해 나가기 시작했죠. 물 절약 장치는 수도세를 20% 절약해주는 제품으로 개발됐고, 친환경 난방 구조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건축 자재로 발전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의 제품들이 국제 발명품 경진 대회에서 은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국내 대기업에서 기술 제휴 제안을 해왔어요. 계약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로열티까지 받으면 앞으로 몇 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지훈 씨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어머니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신 건 집 자체가 아니라 집에 담긴 이런 소중한 것들을 의미하셨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지훈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친척들이 어머니의 유언이라며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정말로 이 집과 노트들을 지훈 씨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훈 씨의 성공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거든요. 당연히 친척들의 귀에도 들어갔죠. 어느 날 저녁 지훈 씨가 새로 얻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큰이모였어요. 지훈아, 나야. 큰이모. 목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우 다정하고 반가워하는 톤이었죠. 마치 몇 달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모. 어머,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신문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랑스럽다니요. 감사합니다. 지훈아, 사실은 우리가 내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우리가 직접 가서 얘기하고 싶어. 내일 저녁에 시간 어때? 지훈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예상이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 사무실로 우리가 갈게. 다음 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 씨를 반겼죠.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우리 자랑스러운 조카. 큰이모가 지훈 씨를 억지로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몰라. 작은 이모도 과장되게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니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삼촌은 지훈 씨의 어깨를 어색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가족의 피가 흐르는 게 느껴져. 우리가 원래 머리 좋은 집안이었거든. 고모도 억지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지훈 씨는 이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그런데 오늘 오신 이유가 뭔가요? 큰 이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내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미안한 마음이요? 응, 집 일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 기분을 상하게 했나 봐. 작은 이모도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서둘렀어. 사실은 내 어머니가 진짜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삼촌이 뻔뻔하게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각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미안해. 고모가 지훈 씨의 손을 억지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잖아. 지훈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목적이 뭔가요? 큰 이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적이라니, 그냥 우리가 미안해서. 정말요? 제가 성공했다는 소식 들으시고 오신 게 아니고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작은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지훈아. 우리가 그 집을 아직 팔지 않았어. 네. 삼촌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응,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말이야. 생각보다 집값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있어. 고모가 어색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꿨어. 차라리 집을 너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어떨까 해서. 큰 이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공짜로 주자는 건 아니야. 우리도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하지만 시장 가격보다는 좀 싸게 내게 넘겨줄 수 있어. 지훈 씨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내고 제 집을 다시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지훈아. 작은 이모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훈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혹시 제 사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건 아닌가요? 삼촌이 노골적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훈아. 우리가 초기부터 투자자가 되어줄 수 있어. 내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말이야. 큰 이모가 탐욕스러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성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지훈 씨는 이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네.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작은 이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내 어머니를 도왔잖아. 그 집 살 때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지훈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았거든요. 친척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전 일을 다 적어두셨더라고요. 이모들과 삼촌이 어머니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시고 어머니가 그때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셨다가 거의 집을 잃을 뻔했던 일 말이에요. 큰 이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어머니가 이모들을 도와주신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몇 년간 새벽에 일하고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시면서 그 빚을 갚으셨더라고요. 그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다 적혀 있었어요. 삼촌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들과 삼촌을 부르신 적도 없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와 단둘이 계셨거든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면회객 명단에 이모들 이름은 없더라고요. 지훈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신 건 정말로 팔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 집에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유산이라니?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저를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것들이요. 그 노트들 말이에요. 이모들이 쓸데없는 잡동산이라고 하셨던 그것들이 지금 제 성공의 밑바탕이 됐어요.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이미 팔리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거든요. 큰이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겠니? 기회는 이미 주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말이에요. 그때 이모들이 선택하신 길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작은 이모가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각자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남을 속이고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가족을 말이에요. 삼촌이 분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결국 우리 덕분 아니야? 우리가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너는 계속 안주했을 거야. 지훈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삼촌의 착각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성공한 거지, 삼촌들 덕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삼촌들이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없겠니? 우리도 반성하고 있어. 지훈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가까워질 생각은 없어요. 이모들이 보여주신 건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었거든요. 큰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돈 때문에 가족을 잃게 될 줄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모들보다 훨씬 큰 분이셨어요. 친척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성공 후 2년, 지훈 씨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노트 속 아이디어로 만든 발명품으로 여러 상을 받고 대기업과 기술 제휴까지 맺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성공에 취하지 않고 수익을 소외계층을 위한 발명품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는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지훈 씨에게서 집을 가로챈 친척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아 얻은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였고 그들 사이에는 돈 때문에 생긴 불신과 반목으로 금이 가고 말았죠. 탐욕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의 집이 팔린 자리에 새 집을 짓고 어머니의 노트와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묘소에 찾아가 성공담을 들려주며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죠. 그는 어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사랑의 발명 재단을 설립하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지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죠. 지훈 씨처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며 진정한 가족과 인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듯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